네, 잘 쉬셨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네, 잘 쉬셨죠?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아, 시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 가치 모델 앞 시간에 했습니다. 아, 12개가 있는데 6쌍으로 되어져 있다. 거기서 시간 중심 대 행사 중심, 업무 중심 대 사람 중심, 분속적 사고 대 전체적 사고, 신분 중심 대 업적 중심, 위기 중심 대 비위기 중심, 약점 은폐 대 약점 노출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신 프로그램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프로그램 모델은 무엇인가? 홉스테드는 세계에 산재한 IBM 조직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문화적 특성을 조사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류해서 그는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4개의 기본적인 영역들을 추출하여 4개의 차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홉스테드가 199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 4개의 차원은 바로 권력 거리의 크기, 파워 디스턴스, 그리고 집합주의, 컬렉티비즘, 그리고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여성성 대 남성성, 페미니티냐, 마스큘리니티냐,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의 강도에 대한 영역들이며 최근의 인생에 대한 장기지냐, long-term orientation 대 단기지냐, short-term orientation의 문제 영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특성들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자, 권력 거리의 크기에 대한 영역은 문화적 특성과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 거리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평등을 선호하는 문화와 불평등을 수용하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영역입니다. 권력 거리가 큰 문화는 불평등을 수용하는 문화로서 정당성보다는 힘이 앞서며 권력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특권을 누린다. 세금 공제 후 사회 안의 수입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산층이 적으며 정치적 갈등은 흔히 폭력으로 이어진다. 어느 사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쓸 때가 있죠. 네. 지금은 아니냐 한다면 글쎄요,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인 가치관으로서 권력의 행사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정당과 부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 동등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거죠. 세금 공제 후 사회 안의 수입 격차는 적어지며 권력은 공식적 역할과 전문성, 능력에 기반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권력 거리가 큰 문화인가요?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인가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단순히 역할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권력을 수용하는 쪽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음. 특별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지성이나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신천지 사태도 많이 나왔는데 전형적인 그죠? 네, 신천지를 보시면 그 교주의 어떤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교주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개인 간의 구속력에 대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 간의 구속력. 이 개인 간의 구속력에 대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개인주의는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합주의는 출생부터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된 내 집단에 통합되어 있고, 내 집단에 헌신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사회인가요? 집단주의 사회인가요?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개인주의다? 정확하게 집합주의다, 집단주의다?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한 사회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와 많이 다르죠. 나 때는, 요즘에 유행한 나 때는 나 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점점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예, 틀림없이. 그건 틀림없죠. 근데 전혀 집합주의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아있다. 분명히 그것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한 영역은 개인 간의 구속력에 예. 그다음에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정체감의 근원이 개인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특성으로서 솔직한 자기 표현의 의사소통을 지지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의 의사소통을 지지한다. 또한 규칙 위반은 죄책감과 함께 자기 존중감의 상실을 느끼게 하며 학문적 성취는 경제적 가치와 자기 존중감을 높여준다. 이게 개인주의예요. 근데 집합주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정체감의 근원이 개인에 속해 있는 사회 안에 있다. 사회적 근원망에 있으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제가 어릴 때, 또 나 때는, 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예, 뭐 우리 가족 하다가 우리 아내, 이런 아내가 우리 아내 이러니까, 이게 뭐, 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나 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항상 우리를 강조했었죠. 우리라는 틀 안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조화와 화합을 강조했고요. 인간관계가 업무보다도 훨씬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관계 중심의 그런 사회였죠. 또한 규칙 위반은 자기 자신과 집단에 대한 수치감과
체면 손상을 느끼게 하며 졸업장은 보다 높은 지위의 집단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인 것이 강할까요? 집단주의인 것이 강할까요? 확실히 지금은 개인주의인 것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 때는 화합을 굉장히 더 강조했고 집단을 어떻게 했었든지 집단이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그렇게 뭐 함부로 말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게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이죠. 또 그게 또 맞는 것이죠. 너무 또 그렇게 가버리면 사실 또 관계가 또 잘 형성되지 못하는 분명히 그런 또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문화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적 행동과 겸손한 행동 중에 어느 쪽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걸 다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성적 사회의 특징은 물질적 성공과 진보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남성적 사회의 특징이죠. 여성적 사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겸손하다고 가정하며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다. 요즘에 이제 벌써 좀 꽤 됐습니다만, 예, 모성적, 목회에서도 보면, 예, 그러한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목회자를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리스마적인 그런 목회자를 물론 선호하는 쪽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나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우리나라의 교회나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강한 자에게 공감을 못하는 그러한 것은 또 아니에요. 강한 자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요. 분명히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더 공감해 주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로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회피와 수용에 대한 영역. 그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것들에 대한 인내를 나타내는 것인데,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여러분, 불확실성의 회피 문화는 자기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획일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불안 수준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겠어요. 반드시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융통성이 없으니까 획일적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는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문화에서는 모호성은 생활의 일상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모험에 대해 편하게 느낍니다.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자, 불확실성 회피하는 문화는 선진국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나라는 뭐 선진국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선진국이 그럼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으냐,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캄보디아에 어떤 분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셔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버스가 9 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10 시가 돼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9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10 시가 됐는데 출발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운전수가 한 이야기가 "아니 한 사람이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왔으면 가야지." 그러는데 "아니다. 그 사람이 안 왔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2 시간이 지나서 온 겁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2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미안한 생각이 없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2 시간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불만도 없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운전수도 그냥 그 사람이 와서 태우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걸 처음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인제 그곳에 사시면서 이해하게 되어졌다. 왜 그게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문화니까. 놀란 것은 그것을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나도 굉장히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떤 확실한 문화의 차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문화 상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아, 방금 이렇게 살펴본 것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다문화 상담에서 문화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상담자 혹은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것은 방금 우리가 배운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개개인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역시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기본가치 모델과 정신 프로그램 모델을 우리 사회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인 문화적 속성에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인 특징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상담 관계에서 보여지는 행동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주로 집단적인 문화적 속성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정신 프로그램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여기 유학생들도 많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다문화 우리 유학생 하겠습니다. 다문화 유학생이 내담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사회의 가치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 성향, 문화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각 개개인은 저마다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성향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상담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10년 이상 지금 유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상담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에 용이한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할 때에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할 때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문화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